가방의 자물쇠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침실의 고요함은 귀가 먹을 정도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음이 틀렸어요. 지난번에 일어난 모든 일. 반시. 올렉은 지퍼를 올리고 수행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를 오싹하게 만든 바로 그 미소. 광대뼈, 배려심 많고 성공한 사람의 미소. 구출하러 가는 남편. 평화 또는 그의 경우 서명. 또 다른 운명적인 계약. 글쎄요, 그게 다예요. 이린카, 난 아무것도 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에서. 그는 값비싼 향수와 거짓말의 냄새가 났다. 그의 가슴에 몸을 기대고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부의 모든 것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느낀다. 얼음 덩어리.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 역할. 사랑하는 아내, 조금 순진함, 절대. 집, 그 주요 업적을 이룬 사람. 인생에서는 유망한 사람들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나는 모든 것을 확실히 가져갔습니다. 여권. 서류. 아마 다른 셔츠도 좋을 듯. 노타. 내 목소리는 정확히 이렇게 들렸어요. 그는 익숙한 대로. 부드럽고 노트가 있음. 불안. 필요 없어. 고양이야. 난 그냥. 3일 동안. 거기는 모든 게 엄격해요. 사업. 여행. 터키와의 협상. 새로운. 이스탄불의 물류 허브. 만약에. 그것은 타버릴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부서. 그는 빠르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뿌렸습니다. 나에게는 그들은 중국인과 같았습니다. 물류 허브, 시장 변동성. 기능 간 상호작용.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리카락을 거만하게 쓰다듬으며 그는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내. 집에 앉아서 빵을 굽는다. 파이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될 것이다. 보고 싶어. 올레책.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물에는 진짜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그리고 하지만 당신은 이해합니다. 일하다 보면 누군가가 메모들을 동굴로 옮겨야 해요. 견인. 그는 나에게 윙크하고 키스했다. 이마를 은근히 옹졸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메모들을 동굴로. 맙서사. 그는 어떤 사람이야? 워너. 그는 내 앞에 섰습니다. 회사의 영업부장. 제가 40%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회사. 아버지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곳이고 내가? 나는 지난 5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운영이사, 모든. 물류 허브와 모든 변동성. 내 책상을 통과하기 전에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세요. 그는 심지어도 그렇지 않다. 그의 운명을 추측했다. 계약은 내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내 사랑, 당신은 우리의 것입니다. 생업. 나는 최대한 미소 지었다. 진실된. 복도에서 그는 다시 한번 돌아섰다. 여기서 지루해하지 마세요. 전화해. 여자친구, 어디론가 가자. 돈. 지도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났어요. 예. 여보,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똑똑한 소녀.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난 그냥 내 머리를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채운다. 나머지. 그는 손을 흔들며 나갔다. 나는 엘리베이터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는 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내 얼굴에서 웃음이 싸구려 웃음처럼 사라졌다. 마스크. 나는 창가로 가서 그를 보았다. 택시가 옆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공항 휴식을 취하세요. 나는 그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은 모욕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에 혼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젯밤 눈을 감고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출장에 대해 말하다. 남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예측이 가능해요. 특히 그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할 때요. 천천히 침실로 돌아갔다. 공기는 모든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향수 냄새가 났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방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싸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감정. 나는 원했다. 비명을 지르고 접시를 깨고 그를 부르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전부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 너무 단순하고 스타일리시할 거야. 그가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던 아이리시카. 제가 생각해냈어요. 아니요, 다르게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스캔들을 만들겠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해 줄게요. 자신의 분야에서 모범적인 채찍질을 당하다. 그가 심지어 존재에 대한 규칙.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멀리까지 갔다. 올렉이 내 방이라고 생각했던 방. 수공의 워크숍. 자물쇠를 열었다. 그는 장식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들어갔다. 당신의 실제 사무실. 모니터 3개. 보안 통신 회선, 터미널. 모든 회사 서버에 접근 가능.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나는 앉아서 속삭였다. 알라귀자, 너가 어떤 매머드인지 보자. 이번에는 내가 가져올 거야. 사무실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원하고 오존 향이 나는 작업 장비. 여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아파트의 답답한 편안함의 흔적. 여기 진짜 이리나가 있었습니다. 앤드리브너 벨라저스 키어, 운영. 글로벌 로지스틱의 이사이자 공동 소유자.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그래프, 표, 회사 우편물. 내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 모든 집.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일상. 지난 몇 년을 묘사하고 날아갔다. 1초, 나는 내 영역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찾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재정적인. 내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모니터링. 지출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 최고 경영진. 올렉은 최고 경영자는 아니었지만 부서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높은 위치. 지출은 통제되었다. 나는 기다렸다. 오래 가진 않을 거야? 15분 후. 그의 비행기는 이륙할 예정이었는데 붉은 표시가 있는 편지가 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고, 비표준 기업 비용. 비표준 기업 비용. 심장은 차갑게 고르게 뛰기 시작했다. 초를 세는 메트로놈. 폭발. 알림을 열었습니다. 카드 소지자 올렉 페트로비치 시도로프. 항공기 부품 구매 운영. 금액 28만 6,500. 장애. 세부 정보, 티켓 2장, 비즈니스석. 타르키시 항공, 항공편. 모스크바 안탈리아. 안탈리아는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안에 뭔가 있어요? 끊어졌다.
의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 건조하고 영혼 없는 것을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확인. 아래에. 두 번째 거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업. 지불. 호텔. 금액 35만 루블. 세부 정보 최대. 로얄 벨크 골프 리조트. 로얄 수룸. 성인 2명 5박 동안. 성인 2명. 회사 비용으로 로얄 스위트룸을 제공합니다. 을 위한. 내 회사, 내 손은 저절로 꽉 쥐어졌다. 주먹. 나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그는 아니다. 그는 나를 속였을 뿐이야. 나를 위해서 그랬어. 확인하다. 뻔뻔스럽게, 냉소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가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그의 창녀에게는 호화로운 휴가가 제공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흔들림을 멈추려고 노력했다. 감정은 나쁜 조언자이다. 지금 필요해요. 행동. 차갑고 메코이드. 보안회선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전화선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보리스 카메네프. 우리 보안 서비스의 책임자. 전직 FSB 대령, 절대적인 남자. 아버지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헌신. 보리스, 안녕하세요. 이곳은 벨로제르스카야입니다. 내 목소리는 고르게 들렸고 아무런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음표.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팀원 한 명도 데려와 줘. 사이도러프 올레그 펜나비치, 부서장. 매상. 당신이 정확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다. 호기심이 많고 사업적인 세부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안탈리아로 날아갔다. 법인카드 두 번째 티켓이 구매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는 필요해요. TK 212편 승객 명단. 긴급히. 그리고 그의 모든 활동을 높이십시오. 장면. 출장, 경비, 모든 것. 의심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보리스가 말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기다렸다. 내 귀에서는 피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은 계속 끌렸다. 영혼 속으로 완료. 그는 전화로 돌아갔다. 보리스. 폴리코프의 두 번째 승객. 예카테리나 세르게예브나 1999년생.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로 일합니다. 카티아, 그 조용한 소녀는 6개월 전에 회사에 가져왔습니다. 유망한 것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리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필요해요. 안탈리아행 다음 비행기 티켓 2장. 내 이름과 당신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하세요. 그리고 맥스 로얄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바쁘다면 문제를 해결하세요. 3에서 4시 출발. 시간. 당신은 할 수 있나요? 괜찮아요.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서류 좀 가져와. 당신의 남자가 올 것이다. 금고에 있는 여권. 사무실. 코드는 표준입니다. 이미 전송되었습니다. 4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엄청난.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이전 작품에 대한 정보. 이메일로. 그리고 보리스, 나는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 내 직업이요. 그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책을 내려놓았다. 큐브. 나는 의자에 기대에 앉았다. 모두. 해당 메커니즘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분노는 얼음 같은 울림으로 바뀌었다. 이런 공허함 속에서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복수 계획. 그는 자신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 젊은 연인과 함께하는 낙원 같은 휴가. 나는 내가 곧장 지옥으로 날아갈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것. 나는 그에게 지옥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흑해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창문. 벨벳. 별이 흩뿌려진 남쪽의 밤. 보리스. 카메네프는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태블릿으로 뭔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는 바위처럼 침착하고 믿음직스럽고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는 그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안전한. 승무원이 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샴페인 한 잔. 나는 작은 것을 만들었다. 한 모금. 차가운 거품은 불쾌하다. 입에서 쉿쉿거리는 소리가 났다.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님. 보리스는 태블릿을 옆에 두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정보. 시도로바,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예비일. 저는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1년에 7번의 출장을 갔는데 그중 3번은. 그중 하나가 린든나무입니다. 그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도시로 날아갔고 그는 다른 도시로 날아갔습니다. 소치. 칼리닝그라드의 미네랄 워터. 모든. 폴리코바는 그와 함께 한 번 비행한 적이 있다. 티켓 및 호텔 비용은 회사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경비 보고서를 위조했습니다. 체크 문의. 집회, 모든 게 가짜예요. 대략적으로 작동했지만 불행히도 우리 회계 부서는 놓쳤다.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나는 침묵하며 소화하고 있었다. 들었다. 그러니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것은 잘 정비되어 있고 뻔뻔스러운 체계였습니다. 도난과 사기의 계획. 그는 단지 아니다. 그는 나를 속였고 나를 강탈했다. 체계적으로. 전체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에 의해. 가장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약 250만 명. 장애. 우리가 1시간 만에 찾아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플러스 이 여행. 60만 이상. 300만. 그는 내서 훔쳤다.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오락에 썼어요. 24년 동안의 열정으로. 그는 나를 바보로 여겼어. 보리스. 나는 괴로워요?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나는 내가 주부라고 생각했는데 주방 너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그는 집에 앉아 보르시치를 요리합니다. 매머드를 동굴로 끌고 들어간다. 보리스는 보았다. 그는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에게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이리너 앤드리브너. 이것은 그들의 가장 큰 실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고소해야 할까? 제 160조. 네 번째 부분. 과제 또는 오스트라타. 조직된 집단에 의해 저질러짐. 또는 특히 대규모로
필랴코바가 갈 것이다. 공범으로서 최대 10년의 형량, 자유의 박탈, 금액과 그는 문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내리지 않을 거야? 그는 앉아서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는 앉을 것이다. 그 단어는 외국어처럼 들렸다. 올렉, 네. 감옥에 있는 남편. 나의 어떤 부분. 그 생각에 몸서리쳤다. 바로 그 하나. 아직도 어리석고 순진한 부분. 나는 그가 10년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어요. 그의 거짓말, 그의 배신, 그의 뻔뻔스러움. 나에게 잘 어울리네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 연락하고 있어요. 호텔 보안 책임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카메라 및 전체 정보에 대한 액세스. 그들의 배치. 당신은 쉬고 있어요. 내일. 그들이 가장 활력이 넘치는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보리스,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보고 싶어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무실 건물. 우리는 재서 관찰할 것이다. 모니터. 괜찮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듣고 있어요. 그들에게 도착하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서로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종료. 충분할 것이다. 공격성 없음. 모두. 그것은 조용하고 차갑고 불가피해야 합니다. 문장처럼요. 그게 바로 내가 일하는 방식이야. 일이나 안드레예브나. 그의 입술의 모서리에 미소 같은 것이 번쩍였다. 나. 현창으로 향했다. 지구는 훨씬 아래에.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 찢어져 나갔다.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두 가지 소원. 첫 번째는 그들의 침투입니다. 번호, 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가세요. 비명을 지르고 접시를 깨고 모든 것을 던지다. 나를 질식시키는 고통과 분노. 에이. 두 번째가 더 강했습니다. 소망. 그의 세상이 무너질 때 그의 얼굴을 보려고.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 쉽게 어리석은 아내를. 사실 그는 사기를 쳤고 그의 판사도 사기를 쳤고. 사형 집행인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두 잘못된 카드에 베팅한 덕분입니다. 정확히. 이 두 번째 욕망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탈리아. 단순한 여성의 복수가 아니지만 완전한, 총체적인, 압도적인 파괴. 그는 그럴 만한 짓을 했습니다. 가져와. 샴페인을 더 주세요. 그녀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승무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역겹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호사스러운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리석. 도금, 친절한 직원. 공기. 값비싼 향수의 향기가 가득했고. 짠 바다. 그는 우리를 직접 만났다. 총지배인, 고도로 훈련된 터키인. 완벽한 영어와 아첨하는 태도로. 웃다.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보리스가 그에게 속삭이자마자 그의 얼굴이 몇 마디 말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었다. 핸드폰. 5분 후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보안 책임자 사무실에서. 이것.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벽은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삶의 사진이 수십 장 있습니다. 작은 낙원, 로비, 레스토랑, 복도, 해변, 수영장. 매니저와 보안 책임자, 몸집이 큰 남자. 그들은 콧수염을 기른 채 우리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주목. 카멘 FC, 부인. 아첨하는 매니저, 벨로제르스카야. 어느 정보, 필요한 모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나에게 시스템에 대한 전체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보리스가 던졌다. 그리고 완료. 비밀 유지. 아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3705호실의 손님입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알리. 그는 로 돌아섰다. 보안 책임자에게 전체 제공.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들의 말은 법이다. 이해했나요? 알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그들은 나갔고 보리스는 수영장에 앉았습니다. 몇 번 클릭하면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메인 카메라의 이미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수영장. 그리고 여기 올렉과 카티아가 있습니다. 그들. 큰 침대 아래 이우산 일광욕 의자에 누워. 잔트. 그는 멍청한 해변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녀는 아주 작은 비키니를 입고 있다. 그들은 웃었다. 높은 잔으로 칵테일을 마셨다. 그는 그녀에게 뭔가를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을 한 다음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키스했다. 이걸 1000번이나 했어요. 나는 보았다. 화면이 꺼지고 공기가 나갔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먼지로 부서졌습니다. 이 모든 10년 동안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기억, 계획, 농담이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장식. 그 뒤에 이 저속한 자가 숨어 있었는데 평범한 그림. 젊은이가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마초이자 인색한 여자. 아름다운 삶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카티아는 일어나서 물가로 갔다. 카메라. 기꺼이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어렵고 신선하고 완벽한 몸매, 긴 머리, 클래식 맨트로피.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렉은 그녀를 따라가며 눈빛을 보냈다. 안일한 소유. 그는 이겼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집에서 편안한 아내와 리조트의 젊은 연인, 그들은 일하고 있어요. 내 이마의 땀 속에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스의 건조한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온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았다. 나를 위해 헌신한 남편에게 완전한 낯선 사람. 그리고 그를 싫어했다. 나는 그것을 너무 싫어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다. 배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굴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는 내가 눈먼 바보라고 생각했다. 기본적인 존중조차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보리스가 내 것을 보고 물었다. 상태.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 자신을 강요해서 통제권을 쥐려고 하다. 떨리는 손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허락하다. 즐기세요. 그들이 다 먹도록 두세요. 칵테일을 마음껏 마시게 하세요. 마치 세상의 정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떨어지다. 좋은 계획이군요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았다. 약 1시간 동안 침묵 속에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걱정 없는 휴가. 그들은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껴안고 다시 주문했어요. 올렉은 전화를 꺼내서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사진으로 찍다. 아마 보고서일 거야. 작업이 끝나면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캡션이 달린 빈 회의실 사진. 개처럼 피곤해요. 어느 시점에서. 카티아가 뭔가 말하자 그는 웃었다. 큰 소리로 머리를 뒤로 젖혔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웃음. 그 편지는 한때 나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만해. 이제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의자에서 일어나라.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철과 같다.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만 남았다. 차갑고 울리는 계산. 나는 혼자 걷고 있어요. 보리스, 내 신호에 따라 나타나라.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이게 될 수도 있겠다. 위험한. 그는 나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을 거야. 그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겁쟁이에요. 단지. 준비하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요. 나는 나갔다. 답답한 보안실에서 나와서. 수영장.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것을 던졌습니다. 어깨에 가벼운 파레오. 나는 천천히 걸었다. 휴가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만 봤어요. 목표. 큰 천막 아래에 2개의 일광욕 의자가 있습니다. 비머는 속도를 늦췄다. 모든 발걸음이 울려 퍼졌다. 귀에 큰 울림이 들린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닿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있다. 얼굴을 태양 쪽으로 돌렸다. 그녀는 게으르게 번진다. 나 자신에게 크림을 얹어. 완벽한 그림이네요. 시간이야. 약간의 드라마를 더 해보세요. 나는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테이블 옆에 있는 일광욕 의자. 빈잔으로 가득 차 있다. 웨이터가 의심스러운 듯이 다가왔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나. 큰 소리로 쾌활하게 말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올레책, 뭐야? 놀라다. 세상은 참 좁죠. 올렉. 그는 몸을 떨며 갑자기 일어났다. 그의 눈. 활짝 열렸다. 처음에는 그들은 당황, 그리고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동물 공포. 색안경. 코끝까지 내려오며 공황 상태를 드러냈다. 그는 마치 나를 보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귀신. 그의 얼굴은 혈색을 잃었다. 흑빛 회색이 되었습니다. 아이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낯선 사람. 내 옆에 앉아있던 카티아는 나를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의 평화를 방해하는 성가신 파리에 대해서 그녀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난 쉬고 있어요, 자기야. 나는 평온하다.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 자신. 여자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가라고 했어? 어딘가에. 그래서 레나와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바다에 갈 예정인데 여기 내가 있다. 얼마나 우연의 일치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거짓말에는 거짓말이지. 모두.
솔직히. 올렉은 입을 벌리고 다물었다. 마치 해변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한마디도 짜내지 마라. 그의 뇌는 분명히 필사적으로 설명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설립하다. 아, 레나는 어디에 있나요? 마침내 그것을 짜냈다. 그녀가 방에 있어요. 뭔가의 머리. 나는 햇볕 때문에 아팠고 나는 결심했다. 수영을 하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동료. 나는 카티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에게 가장 달콤하고 친절한 선물을 주다.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미소. 그 소녀는 당황했다. 예카테리나. 그녀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 그녀의 손을 무시했다. 이리나, 아내. 나는 갑자기 화를 내며 미소가 얼어붙었다. 아내라는 단어가 도끼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손을 뒤로 젖혔다. 그의 얼굴이 길어지고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올렉에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겁먹은 표정.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대기열, 곧 일어날 것 같았다. 의식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료님.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카티아, 폴랴코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협상. 회의. 고장났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타, 너무 한심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의 얼굴에 웃음을 터뜨리다. 협상 중. 수영장. 나는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올렸다. 참 흥미롭네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탄불. 너는 운명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구나. 올레제 계약.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사용했다. 그들 각자. 작은 독화살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고 움츠러들었다. 네, 아내. 이스탄불. 그리고 이게 하루 동안의 우리 모습이에요. 파트너들이 여기로 날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랐는 걸 그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그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생각하는 능력. 글쎄, 당신이 여기 있는 이상. 일을 하면 육지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나. 그녀의 톤을 의도적으로 쾌활한 톤으로 바꾸었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던 웨이터에게로 향했다. 시간은 인내심 있게 옆에서 기다렸다. 어린. 얘야, 2개 가져와. 이 신사분들께 모히타를 드립니다. 상쾌하게 하다. 중요한 회의 전에 그것에 대해 적어두세요. 글로벌 물류회사, 객실 번호. 나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올렉을 바라보았다. 올레책, 나에게 상기시켜줘. 회사 예약 번호. 마지막 문구는 제어였습니다. 발사, 올렉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그는 이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건 우연이에요. 우리가 얘기해야 해.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세요. 우리는 꼭 이야기할 거야, 자기야. 조금 후에요. 나는 몸을 움직여 그를 막았다. 소유. 그동안 음료를 즐기세요. 회사에서 대접합니다.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번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나. 돌아서서 걸어가면서 느꼈다. 뒤를 2번 쳐다보다. 공포로 가득 찬 하나와 오해인데 2번째는 겁이 나서 혼란스러운
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웨이터가 요리하는 동안 몇 분, 칵테일 몇 분만 있으면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상세계는 첫 번째를 주었지만 이미 치명적인 균열, 나는 내 전화를 꺼내서 보리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국. 공연은 다음으로 넘어갔다. 마지막 장면. 나는 멀리 가지 않고 술집에 들러서 얼음물 한 잔을 주문했다. 나는 올렉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를 바라보고 있던 카티아에게 속삭였다. 공포에 눈이 크게 뜨였다. 그런 다음 그는 이륙하여 거의 달렸습니다. 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날아갔다. 모든 오만함. 오직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이라, 잠깐만요. 그는 내 팔꿈치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축축했다.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서서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손을 흔들며. 뭐가 필요하세요? 올렉.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추운. 게임이 없으면 아이리시카도 없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뭐 하세요? 나를 따라왔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쉬쉬거리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자의 가면? 그녀의 남편은 날아가고 그의 진짜 모습이 나타났다. 얼굴. 화가 나고 두렵고 이기적이에요.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지 마세요.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종류의 서커스인가? 그것에 대해 쓰세요. 회사, 당신은 완전히 미쳤나요? 오히려 올렉,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더 건전한 정신.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회사의 비용을 통제했습니다. 회사, 공동 소유 회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보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나는 그들 안에서 오해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겁에 질린 뇌는 그녀를 거부했다. 수용하다. 무엇? 다른 공동 소유자는 누구였나요?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은 주부입니다. 아내. 이 순간은 뒤에 조용히 그림자처럼 보리스 카메네프가 다가왔다. 그는 옆에 섰다. 나의 대형 정장 폴로 셔츠를 입고 린넨 바지를 입고 그는 정말 멋져 보였다. 이번 휴일에는 외계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런 위협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올렉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WHO? 누구세요? 그는 속삭였다. 그의 질문을 무시했다. 도착했습니다. 시간. 나는 몸을 일으켜 바라보았다. 내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유죄인 부하 직원. 내 목소리. 닫힌 방에서 들리는 소리와 똑같았어요. 이사회 회의. 무감정하고 권위적이다. 올렉 시도로프. 페트로비치. 비대상으로 인해 회사 자금을 특별한 곳에 사용. 큰 사이즈, 확인됨.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됩니다. 제81조 제6항지 티호에 따른 일수. 러시아 연방노동법. 직장에서의 도난. 내가 쓰는 모든 단어. 뚜껑에 못을 박는 것처럼 주조됨. 그의 올렉은 나를 바라보았고 얼굴은 공포의 가면으로 바뀌었고 불신. 그는 마치 노력하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이 악몽을 떨쳐버리세요. 무엇? 어느? 훔침.
이라, 당신은 제정신이에요. 나. 부서장. 너는 나를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 CEO로서. 그리고 글로벌 로지스틱의 공동 소유자로서. 이는 완전한 권리입니다. 당신의 운명. 이스탄불에서의 계약은 허구입니다. 이번 여행은 이전 3번의 여행과 마찬가지로. 훔침. 모든 건 기록돼 있어요, 올렉.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 카운터에 등을 부딪혔다. 술집.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보리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 그리고 이것은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동반자를 향해. 보리스 카메네프. 우리 보안 서비스의 책임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모든 회사 재산을 인계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카드. 지금 바로. 가까이 다가온 카티아의 얼굴. 우리 대화를 들으니 왜곡된 것 같았다. 공포. 그녀는 지금 막 있는 것 같아요. 재난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2분 모두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회사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 제160조 제4편. 특히 대규모의 횡령 또는 횡령. 크기. 변호사들은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운이 좋으면 7년 정도요. 끝났어요. 아내.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는 물 튀는 소리만 들렸다. 수영장에 물이 흐르고 멀리서 음악이 들립니다. 올렉.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일. 거짓말과 자신감 위에 세워진 세상. 뻔뻔스러움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파괴되고 뭉개졌습니다. 아이라, 무슨 일이에요? 그는 속삭였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앉았고, 그녀는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했다. 나를 바보로 여겨서. 올레제크.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를 보리스와 혼자 남겨두고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 판결은 내려졌고 항소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에 가지 않았다. 나는 올라갔다. 2층 레스토랑 테라스. 그곳에서 아름다운 전망이 보였습니다. 수영장 자체. 나는 그늘진 테이블에 앉았고 나는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볼 필요가 있었다. 결정적인. 가학성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끝내다. 그것은 아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장면. 보리스는 올렉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카티아는 서 있었다. 근처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흐느낌에 몸을 떨었다. 보리스는 동요하지 않음. 그는 그들에게 방향을 가리켰다. 호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사형수 부부처럼. 우리는 해변 지역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나의. 경호원이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다. 몇 걸음. 경비원이 아니라 그림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달리스. 그들이 있어야 할 방으로 데려간다.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다. 회사, 나는 그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의정서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하십시오. 감정, 폭력 없음, 체계적일 뿐. 실행. 약 30분 후에 내 개인 전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리스, 재산이 압수되었고 카드도 압수되었습니다. 막힌.
나는 공항으로 떠난다. 복귀 티켓을 취소합니다. 그들. 방에서 쫓겨났다. 호텔 경영. 경고했다. 모두. 재정적 올가미. 계속 끌렸다. 그들은 외국에 남겨졌고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비싼 호텔에서 돈도 없이 돌려받지도 못한 채 버려지다. 티켓. 나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결심했다. 그녀가 마지막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이별의 눈빛. 나는 그들의 위로 올라갔다. 번호, 이제는 이전, 구실로. 내가 거기에 내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문은 아니었다. 잠김. 그들은 중간에 있었습니다. 파괴된 스위트룸은 흩어져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물건과 열린 가방,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쳤다. 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넌. 그는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카티아는 비명을 지르며 발사했다. 올렉은 어떤 종류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는 피했다. 입 닥쳐, 언니, 다 너야. 저는 유죄입니다. 나를 이 빌어먹을 곳으로 끌어들였어. 호텔. 인스타그램처럼 하고 싶어요. 충분한, 그는 소리치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냥 한심하다. 무력한 분노. 내 잘못이에요. 너는 나에게 당신은 큰 상사라고 말했고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라고 말했어? 아내 회색쥐, 집딱. WHO. 그녀, 올렉.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 그에게 뛰어올라서 작은 손으로 그를 때렸다. 가슴에 주먹을 얹다. 그는 거칠게 밀어냈다. 그녀의. 나는 닥쳐, 멍청아, 라고 말했다. 그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여주인이에요. 이 모든 것, 회사, 모든 것 나는 몰랐어요. 정부. 카티아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얼굴은 새로운 찡그린 표정으로 왜곡된 두려움이 뒤섞인. 그리고 절망. 맙서사,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우리를 감옥에 가둘 거야, 올레. 그들은 우리를 감옥에 넣을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에게는 옷, 장신구, 리조트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이해. 너는 그저 돈을 샀던 늙은 염소일 뿐이야. 나 자신은 어린 소녀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다. 나는 그냥 탈출하고 싶었어. 내 구멍, 그리고 너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너. 내 인생을 망쳤어. 그들은 역겨운 두 개의 작은 이기심.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는 포식자들. 그때 큰 짐승이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랑, 그들의 모든 로맨스는 결국 날아간 싸구려 반짝이. 진짜 바람이 처음 불어올 때 나는 문간에 서 있었고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랑하지도 만족하지도 않고 그저 차갑고 모든 것을 소모하는 공허함과 이상한 혐오감. 이것으로 저는 10년 동안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과공유했다. 그를 침대로 데려가세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아내. 그 순간 올렉은 돌아서서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라,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리다.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이었다. 마지막 한 방울. 지금도 사실.
그날 그는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가 나를 다치게 한 건 그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배신이지만 자신의 피부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는 침묵한다.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카티야, 이 패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그 뒤 문을 닫으며 그들이 스스로 하게 하세요. 그들이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 스스로 거짓말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난. 그들의 이야기. 끝났어요. 나는 내 방의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바다를 물들였다. 녹은 금 수영장 옆에서 불이 켜지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낙원에서의 삶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조용히 클릭했습니다. 보리스가 들어왔다. 그는 발코니로 걸어갔다. 그리고 근처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그가 말했다. 서문없이 말해주세요. 시도로프와 폴리코바는 퇴거당하고 소환되었습니다. 보안. 작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지역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것들. 그들이 보관실에 남아있을 때까지 재산 피해에 대한 벌금을 지불합니다. 방. 그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당연하죠. 나는 그들의 미래의 운명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게으름 때문에 물었다. 동정심보다는 호기심. 이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영사관이 그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싼 티켓을 살 것이다. 물론 이코노미 클래스라면 적어도 돈은 조금은 남았다. 그들은 침묵했다. 파도 소리가 차분하게 들렸다. 하루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생각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소송은 내일 아침에 제기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들은 이미 수사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위원회. 수량과 가용성을 고려. 증거가 있으면 사건이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괜찮은. 보리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이게 내 직업이야. 그는 다시 한번 그의 대표 문구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요, 보리스. 휴식을 취하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뒤쪽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그는 나를 남겨둔 채 떠났다. 나는 발코니에 앉아 숨을 쉬었다. 짜릿한 밤 공기.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감정의 물결, 원망이 나를 덮칠 거야. 고통, 심지어는 샤던프로이더일 수도 있고. 승리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은 조용했다. 구성된 모든 것. 지난 10년간의 내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나의 집, 결혼 생활, 남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가짜, 골판지 장식. 그리고 이제 풍경이 불타버렸으니 나는 텅 빈 무대에 섰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상하고 귀가 먹먹한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안도. 몇 년째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꽉 끼고 불편한 신발.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원하는 대로 벗을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은 나에게 강요되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막이 내려졌고 더 이상은 없다. 인척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어려운 대화. 이혼 소송, 법원 소송. 올렛과의 대결.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삶, 더 이상 내가 없을 삶. 주부 아이리시카. 내가 있을 곳의 삶.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벨로제르스카야.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무서웠어요. 나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사되는 바다. 그것. 거대하고 끝이 없고 완전했다. 기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앞으로 새로운 새벽이 다가왔고 나는 그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